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에 금리가 이제 되게 높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정말 높은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정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오늘 부동산 뉴스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에는 뭐가 떴냐면요. 정부가 그 다주택자들한테 그동안에 매겨왔던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중과를 2년여 만에 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그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보통 1%를 취득세로 부과를 하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를 매겼습니다. 중과를 매겨가지고 얼마를 했냐면 2주택자 8%, 2주택자는 취득세를 8%를 매겼어요. 그럼 보통 6억짜리를 만약에 사게 되면 8%면은 한 5,600만 원이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예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도 무조건 집을 사면 12%.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이제 해제를 시키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냐 하면 방안을 이제 마련했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두 가지 방안인데,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까지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 중에 하나로 살펴보고 있고, 또 하나는 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주택은 4%.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의 1에서 3%를 부과한다. 2020년 7월 10일 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냐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취득세 중과로 수요가 많이 줄었던 거죠. 수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취득세 부분도 이게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이게 양도세도 상당히 세금이 많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에서 3%낼 거를 8%, 12%를 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수많은 아파트를 나중에 누가 살 거냐고요. 수많은 아파트들 지어져 있고 계속 분양을 하고 전국적으로 신규 주택들이 계속 입주물량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는 누가 살 거냐. 이게 참 걱정이에요, 걱정.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지금 이제 해제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를. 이것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이거를 제대로 해줄지 또 그건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는 거라면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뉴스가 뭐냐면, 내년도에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하락을 한다. 공시가격을 하락하겠다. 현실화율을 2020년대 수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재산세들이 내려가겠죠.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집도 안 팔리는 상태에서 전세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가 그동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로 내는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싸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들 때문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매물들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올라가요, 가격이. 월세로 하는 비중이, 거래 비중이 지금 평균 40%를 돌파했다고 그러잖아요. 40%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조건 월세를 찾을 일은 아니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이 집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집에 전세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세가 또 싸게 나와 있는 전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오히려 월세보다 쌀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가 있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작은 경우도 있으니까 월세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폭락하는데 단독주택은 올랐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가격 자체를 매길 때
건물 가격보다는 토지에 대한 비중이 커요. 토지 평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파트 값은 지금 막 이렇게 폭락하고 있지만 토지 가격이라는 하는 것은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시 가격들 매년 오르는 거 보세요. 공시 가격 오르는 거 보면 공시지가 같은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들어가 보면 그 공시지가들 나오잖아요. 공시지가 매년 보면 매년 올라가잖아요.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토지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 토지는 내가 산 가격보다 내가 팔 때 항상 내가 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급매가 아니고서야 내가 일반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더 비싼 가격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를 그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별로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게 없잖아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뭐 비과세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어도 비과세는 없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는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아파트 투자보다는 토지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토지 투자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토지의 평가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그 금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은행 금리를 공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은행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계 대출금리, 중소기업 대출금리, 쭉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대출금리, 이거는 이제 뭐 디딤돌 이런 거, 보금자리론 뭐죠?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건 가계 대출 금리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지금 2020년 11월 공시된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출 종류 중에 거의 일시 상환 방식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를 보는데 단순하게 대출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 조정금리가 나와 있는 대출금리 상세를 보겠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은행별로 쭉 나옵니다. 은행별로 나오고 여기에 점수가 나오죠. 옛날에는 이게 뭐로 나왔냐면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신용 점수로 나옵니다. 신용 점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 할 때 내가 신용 점수가 여기에 해당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출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NH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 그다음에 뭐 대구은행,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뱅크, 카카오뱅크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금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 기준금리가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기준금리가. 거기에다가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가산금리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마진이죠. 마진입니다. 마진. 이 마진을 붙여가지고 대출금리를 이제 산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감조정금리라는 게 있어요. 가감조정금리. 이게 뭐냐? 더하고 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감이라는 게. 더할까? 줄일 값자잖아요. 이게 가감 조정금리인데 이 조정금리의 내용을 쭉 보면 밑에 내려가서 보면 가감 조정금리 해가지고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정결 조정금리, 이게 뭐냐면 이거 갑질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간혹가다 예전에 막 끼어 팔게 하잖아요. 뭐 보험 들어주세요, 펀드 들어주세요, 뭐 그거 들어주면은 얼마를 뭐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 바로 가감 조정금리다. 그게 제일 심한 은행이 어디냐면 그나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가감 조정금리가 얼마 안 되죠. 이게 0.4 안 되죠. 신한도 거의 1% 미만입니다.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죠. 신한은행보다. 제일은행도 1.14, 1점 초반대, 우리은행은 1점 후반대입니다. 2%도 있고요. 하나은행은 2점 중반이에요. 하나은행.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약간 공적인 은행들은 좀 이 가감 조정금리가 작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1점 초반대, 수협 같은 경우는 거의 1% 이하고요. 대구은행 같은 거 보세요. 3%예요, 3%. 많은 건 3.85. 후반대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가감 조정금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여기는 인터넷 뱅킹이잖아요.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영업점이 없죠.
네, 영업점이 없어서 가감 조정금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들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뭐 8%, 뭐 9%를 가니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가 8%, 9%라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어디가 8%, 9%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농협에 가서 대출 받으면 뭐 신용정세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5.5%에서 5.5% 중반대 여기 뭐 조정금리 뭐 이거 안 받는다 해도 5.5에 안 받는다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면 6%. 요걸 이제 할인을 해주면 5.5이고, 할인을 안 해주고 이것까지 다 받으면, 다음에 얼마냐면 요게 한 6%가 되죠. 6% 정도 되는 게 6%가 된다는 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6%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감조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라든가 월급 자동이체, 뭐 가스요금 자동이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얘네들이 이게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는 깎아주고. 그러니까 우대금리로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대금리가 영업점 점장이라는 게 뭐냐? 지점장 정결이야. 지점장이 그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하나은행하고 하나은행,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에요. 권한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서 내가 어느 은행과 대출 받을지는 한번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금리가 도대체 얼마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가시면 이렇게 공시를 매달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시고 잘 판단을 뭐 하시면 됩니다. 내년 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가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조정이 될 예정이에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파월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더 이상의 이제 뭐 금리 조정은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뭐 금리 인상하는 걸 한번 안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언급도 했어요. 했다는 얘기는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리 때문에 뭐 영끌한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는데,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이 문제가 돼요. 기업도 어차피 대출하잖아요. 기업하면서 대출 안 받고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기업들도 다 대출을 받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중소기업 대출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출금리. 중소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에 5% 대출금리가 뭐 5%가 넘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잘못하면 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은행을 뭐 돈을 못 갚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더 이상 올리면 진짜 경제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는 뭐 내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될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